다시 시작할게요. 오늘 배울 거는 유니온 파인드라는 자료 구조이고요. 네, 유니온 파인드가 뭔지, 그리고 유니온 파인드는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리고 유니온 파인드로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니온 파인드는 디스조인트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뭐 서로서 집합, 뭐 합집합 찾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의를 살펴보면 교집합이 없는 부분 집합들을 관리하는 자료 구조인데요. 이거 좀 말로만 들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있는 좋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그걸 보고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 볼게요. 일단은 교집합이 없어야 되니까 오른쪽 같은 그림은 C집합이랑 D집합이 교집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집합이 C에도 포함되어 있고 D에도 포함되어 있고 이러면 디스조인트 셋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A집합이랑 B집합이랑 교집합이 없으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얘네들은 디스조인트 셋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디스조인트 셋겠죠. 왜냐하면 집합이 여러 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니온 파인드로 뭘 할 수 있느냐, 어떤 원소가 주어졌을 때 두 원소가 같은 집합에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시를 보면 1번 원소랑 2번 원소랑은 같은 집합에 속해 있죠. 우리가 이거를 알아낼 수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그다음에 뭐 3번 원소랑 5번 원소랑 얘네들은 다른 집합에 속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네, 뭐 다른 집합에 속해 있다. 이거를 빠르게 우리가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우리가 앞서 여러 자료 구조들을 배웠는데요. 뭐 스택, 큐, 뭐 힙 이런 추상 자료 구조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항상 자료 구조를 보면 그 진짜 자료 구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료 구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유의한 연산들, 그런 것들이 항상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유니온 파인드에는 크게 세 가지 연산이 있고 두 가지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일단 첫 번째는 초기화하는 연산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구현 전략을 살펴볼 때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냥 조금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어떤 이 두 가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이 유니온 연산이랑 파인드 연산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나는 유니온 연산을 먼저 보면 두 개의 집합을 하나의 집합으로 합치는 게 유니온 연산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이니셜 시츄에이션에서는 이게 초기 상태거든요. 그니까 우리가 자료 구조를 초기화했을 때, 유니온 파인드 자료 구조를 초기화했을 때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니까 모든 집합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에 원소가 하나씩만 있는 상황이 초기 상황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거를 합쳐 나갈 거예요. 유니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유니온 5,3을 하면 3번 원소랑 5번 원소랑 이렇게 합쳐져서 같은 집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잠시만요. 이해가 조금 안 될 수도 있는데 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문제의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유니온 파인드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뭔가 집합을 합쳐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초기 상태에서는 그냥 원소가 1이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점점 더 합쳐가는 거죠. 밑에 보면 원소가 점점 더 합쳐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 예제에서는 모든 원소들을 한 집합으로 다 합쳐 버리는데, 뭐 이런 예제가 아니더라도 뭐 네, 그냥 나중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합쳐 나가요. 두 번째 예시까지 볼게요. 3 번이랑 7 번이랑 속해 있는 그 집합들을 합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3 번이 속해 있는 집합, 이미 원소가 두 개나 있는 집합이죠. 3 번이랑 그다음에 7 번이랑 합칠 거예요. 7 번은 여기서는 원소가 하나인 집합이에요. 얘네들을 합치면 원소가 이제 3 개가 돼 있는 집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합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find는 뭐냐? find를 하면 어떤 원소가 주어졌을 때 이 원소가 속한 집합을 반환하는 연산인데요. 어
이 원소가 속한 집합을 대표하는 원소를 반환을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구현할 때 조금 편리하려고. 그래서 이 집합의 이름은 뭐 대표 원소를 하나 잡아 가지고 얘 집합은 3이다. 이 집합도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밑에 볼까요? 그러니까 대표 원소를 정하는 건 우리가 나중에 구현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지만 보시면 지금 이 시점에서 예시를 보면 얘는 집합에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얘가 대표 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집합 1이랑 원소 1이랑 9랑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보면 원소가 두 개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둘 다 대표 원소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숫자가 작은 1을 대표 원소로 삼을게요. 마찬가지로 숫자가 가장 작은 걸 지금 예시로 대표 원소로 잡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동작하진 않지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집합의 대표 원소들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두 원소가 주어졌을 때 그 두 원소가 같은 집합에 속해 있느냐를 우리가 궁금해할 때 그런 쿼리가 들어왔을 때 집합에 속하는 대표 원소를 비교를 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find 9를 해볼게요. find 9라는 거는 원소 9가 들어있는 집합의 대표 원소를 반환하는 원소라고 했잖아요. 반환하는 함수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find 9를 하면 대표 원소인 1이 나와요. 1을 넣어도 1이 나오겠죠. 지 자신이 대표 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값을 비교를 하면 어떤 원소 X, 어떤 원소 Y가 같은 집합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보시면 뭐 find 9는 1인데 find 5는 3이기 때문에 두 원소는 같은 집합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는 자료 구조입니다. 조금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구현을 조금 보면서 우리가 디테일을 잡아 나갈게요. 유니온 파인드의 구현은 일단은 어레이를 이용을 합니다. 어레이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어떤 정보를 담느냐, 어떤 원소의 부모 원소를 담게 되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트리도 아니고 왜 부모가 나오냐? 이게 어레이로 우리가 유니온 파인드가 정의가 되어 있지만은 그거를 좀 추상적으로 살펴보면은 트리가 여러 개 있는 포레스트 형태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거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트리가 여러 개가 있죠. 사실 이건 정의상 얘가 셀프 루프가 있기 때문에 트리라고 볼 수 없지만 이거를 좀 떼놓고 본다면은 트리라고 봐도 무관하겠죠. 그래서 트리가 여러 개가 있는 자료 구조를 우리가 포레스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포레스트 형태로 구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른 구현은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고요. 일단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트리가 하나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집합의 대표 원소가 정해지잖아요. 대표 원소는 그 트리의 루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레이를 이용한다 했잖아요. 어레이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그 어레이 이름을 페런트를 저장한다는 어레이로 페런트라고 할게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을 텐데 만약에 뭐 x번째 저장되어 있는 값은 그 원소 x의 부모 원소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페런트 7을 넣으면 지금 바로 위에 있는 부모는 4겠죠. 근데 4가 대표 원소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대표 원소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게 대표 원소라고 했어요. 그럼 대표 원소를 아는 방법은 그러니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원소가 대표 원소인지 아는 방법은 페런트 x라고 했을 때 그게 x 값이 x면 그게 얘가 대표 원소겠죠. 얘는 페런트 5를 넣었는데 그대로 자기 자신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대표 원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나올 때까지 계속 위로 쭉쭉 타고 올라갑니다. 페런트 7은 7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대표 원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살펴봤더니 4예요. 그러면 올라가요. 4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페런트 4도 자기 자신을 참조하고 있지 않죠? 페런트 4도 4가 아니니까 살펴보니까 페런트 4는 5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올라가요. 그러면 5를 만났어요. 근데 얘는 페런트 5가 5예요.
그러면 얘가 대표 원소이고 얘를 리턴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find 그거를 find 연산자를 보고 있을 때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뭐 대표 노드를 살펴보면 자기 자신한테 되돌아가는 노드를 살펴보면 이런 애들이 대표 노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것 같네요. 잠시만요. 배열로 구현을 하면 네, 마이너스 1을 해도 되는데요. 보통 자기 자신을 참조하게 하는 게 네, 자기 자신을 그 마이너스 루트를 마이너스 1로 가리키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보세요. 원소 A가 있고요. 아이고. 원소 A가 있고 원소 B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을 가리킨다고 쳐요. 얘도 마이너스 1을 가리킨다고 쳐요. 근데 얘네 둘이는 사실 같은 집합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find A를 했더니 얘 마이너스 1이고 find B를 했더니 얘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랑 B랑 같은 집합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항상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네, 그렇게 해도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 하는 게 훨씬 더 예외 처리가 네, 코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뭐 근데 돌아만 가면 어떤 식으로 짜셔도 상관없어요. 맞았습니다만 받으면 되는 거죠. 자, 나는 아까 살펴봤던 초기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계속 주시고 이해 안 되면. 초기화를 보면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어떤 정점 x, 어떤 원소 x의 부모 원소를 패런트 x로 저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자기 자신이면 대표 노드다 여기까지 말을 했었고요. 대표 원소다까지 말을 했었고, 그다음에 초기 상태에는 원소 한 개만 있는 부분 집합으로 구성.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제가 만든 그림을 보시면 얘가 지금 초기 상태임을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고 뭐 각 그 집합마다 원소가 하나씩 있는 상황이죠. 이게 초기 상태. 코드를 보시면 지금 제가 원소가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가 6개인 유니온 파인드 자료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맥스 사이즈를 일단 6을 저장을 했고 저는 지금 1 베이스드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서 총 7칸을 만들고 그 다음에 void인 함수를 makeset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i번째 칸에는 i를 넣는 이런 간단한 함수를 만들면 유니온 파인드를 사용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코드.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죠. 1번 칸에는 1번 넣고 2번 칸에는 2번 넣으면 오른쪽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보시면 그 다음은 find라는 아까 설명드렸던 연산에 대한 구현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로 패런트 X가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이 집합을 대표하는 정점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만약에 패런트 어떤 넘버라는 원소가 있으면 넘버가 넘버다. 그러면 얘가 대표 원소니까 그냥 얘를 반환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뭔가 다른 부모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find parent number, 그러니까 자기 부모의 또 부모를 찾으러 가라 이런 뜻이에요. 제기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면 find A는 아니지. 패런트 B죠. A가 그러니까 패런트 X가 아니면 자기가 대표 노드가 아니면 올라가서 한번 더 살펴보는 거예요. 얘를 조금 탑다운 어프로치 해가지고 적절한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런트 자기 자신이 가리킬 때까지 그냥 계속 올라가서 얘가 대표 노드네? 그럼 대표 노드 리턴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되는 게 패런트 넘버에 이걸 저장을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뒤에 설명드릴 패스 컴프레션이라는 그 최적화 트릭이고요. 그거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find 넘버가 자기 대표 원소가 아니면 그 부모를 그대로 또 find를 해서 결국에는 대표 노드를 찾아내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패스 컴프레션이라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유니온 파인드를 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유니온이 어떻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1번 원소가 있고 2번 원소가 있고 근데 쭉쭉쭉쭉쭉 해서 n번 원소 이런 식으로 조금 어 트리가 좀 편향이 돼 있어요. 편향된 트리가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find n을 해서 find n이 포함된 집합의 대표 원소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 이게 당연히 1이 되어야 되겠는데 얘가 대표 원소니까. 근데 원소를 n번 거쳐가야 되니까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엄청 좀 짧은 시간 안에 이 원소가 속한 집합의 대표 원소를 찾아서 어떤 두 원소 간의 그 같은 두 원소 간의 그 포함되어 있는 집합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선형 시간 안에 이걸 하게 되면 조금 비용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서 패스 컴프레션이라는 조금 최적화 트릭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find 쿼리당 최악의 경우에도 log n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고 평균에는 이게 아커만 함수거든요. 이건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거의 상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거의 상수 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뜻이죠. 경로 압축이라는 걸 볼게요. find 6을 일단 했어요. 이 상황에서 한 집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find 6을 했는데 어차피 find 6도 1이고 find 4도 1이고 find 2도 1인데 왜 이렇게 굳이 거쳐가야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는 그냥 우리가 한번 봤던 거 find 6도 6 1이더라. 얘가 1이더라. 얘도 4도 1이더라. 2도 1이더라. 이거를 우리가 저장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경로 압축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차피 6에서 4로 가서 2로 가서 1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우리가 탐색을 했으면 그냥 그대로 이대로 간선을 이어줘 가지고 find 6을 하면 바로 1번으로 가서 엄청 짧은 시간 안에 얘 대표 원소 find의 x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하자는 거죠. find 6을 한번 호출했으면 find 6이 1이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알 수 있으면 그냥 뭐 이대로 저장을 하는 거죠. 페런트의 값이 원래는 4였는데 4로 가면 이제 좀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수정을 하는 거죠. 한번 탐색을 했으면. 이해가 되시나요? 좀 제가 설명을 좀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페런트 6이 한번 호출되고 나서 경로 압축을 하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훨씬 더 트리의 깊이가 얕아졌죠. 트리의 깊이가 얕아졌다는 거는 최악의 find 쿼리의 최악의 시간이 조금 더 개선이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지나가는 경로의 모든 밟았던 모든 노드들을 뭔가 그 경로들을 단축을 시켜주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한번 find 6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요. 그래서 다음번에 find 6을 호출했을 땐 그냥 바로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4를 호출했을 때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뭔가 관계없어 보이는 7도 깊이가 하나 줄어들었죠. 깊이가 1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네. 최악의 경우에는 log n인데 평균적으로는 아커만 n 정도가 걸린다. 아커만은 우리가 푸는 문제에 한해서는 거의 컨스탄트 상수 취급을 해도 된다 정도. 그쵸. 그러니까 루트의 자식을 늘린다. 네, 그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find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루트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쭉 이런 식으로만 될 거예요. 가끔 검색 안 된 놈들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을 거고. 그래서 트리의 깊이를 엄청 얕게 만드는 테크닉이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간 복잡도도 로거리즘하게 밖에 안 걸린다 정도. 아커만은 그냥 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평균적으로는 상수 시간만큼 걸린다. 이해되셨나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조금 경로 압축이 어려운 부분이라. 그리고 유니온 파인드의 최적화 테크닉에는 패스 컴프레션 말고도 유니온 바이 랭크라는 것도 있거든요. 유니온 바이 사이즈였나? 하여튼 최적화 테크닉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두 가지 최적화 테크닉을 동시에 사용하면 상수항이 늘어나가지고 오히려 더 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두 개 중에 하나만 아시면 되는데 두 개 중에 하나만 아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더 구현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구현을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조금. 그냥 이게 전부인데요. 그냥 리턴을 하실 때 얘가 최종적으로 찾은 결과값을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패런트에 지금 보세요. find 아이고 펜이 맛이 갔네. find의 A는 어차피 C일 거잖아요. find의 B도 C일 거고. 그래서 find C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find A가 들어왔어요. 이 넘버에. 그러면 패런트의 넘버를 원래 B에서 최종적으로 찾았던 대표 노드로 수정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얘는 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총 어떻게 바뀌냐 이런 식으로 2D의 뎁스가 낮아지는 그런 최적화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해 안 되시면 이거 소스 코드 한번 조금 곱씹으면서 한번 보시고 넘어갈게요. 유니온 연산을 또 봐야 되는데요. 두 집합을 합치는 거 엄청 중요하겠죠. 유니온 파인드에서. 그래서 두 집합을 합쳐야 되는 경우에는 그냥 엄청 간단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두 집합 원소 X와 원소 Y가 들어있는 두 집합을 합쳐야 되는데 이미 얘네들이 같다. find 값이 같으면은 합칠 필요가 없잖아요. 같으면 합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경우에만 합쳐준다고 하면 됩니다. 근데 뭐 앞에 이 부분 생략하셔도 상관이 크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는 XY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AB라고 되어 있네요. AB로 설명할게요. A가 들어있는 A가 들어있는 집합의 대표 원소 find A, B가 들어있는 집합의 대표 원소 find B를 해가지고 그냥 find B의 페어런트를 find A로 합쳐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트리가 있어요. 지금 트리를 아주 간단하게 나타내는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건데 이거를 그냥 find B의 페어런트를 이런 식으로 합쳐주면 같은 트리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두 개의 트리를 합쳐가지고 밑에도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유니온 1,5라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유니온 1,5를 보면 일단 두 개 다 find를 해야 돼요. 얘네들이 속한 집합의 대표 원소가 누구냐. find 1은 얘는 그 자체로 대표 원소죠. 그다음 얘는 대표 원소가 누구일까요? 4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를 유니온 1,5는 사실 유니온 1,4랑 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4를 얘 밑으로 그냥 쑥 넣어버리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구현에 따라 다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한 놈 밑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설명이 좀 이상한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원래는 얘가 대표 노드였지만 얘가 숙이고 들어가는 거죠. 1번 비트로. 1번의 부하로. 이러면 유니온이 되는 거예요. 최적화는 나중에 find를 하면서 이루어지겠죠. 트리가 좀 이상하게 바뀌겠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가 유니온 파인드의 개념과 구현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조금 좀 걱정이네요. 이게 좀 처음에 배울 때는 좀 아리송한 내용이라 가지고. 네, 그러면 이거를 활용하는 문제들을 볼 건데요. 일단은 유니온 파인드 문제들을 좀 경향성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유니온 파인드 자체는 한번 이해를 하면 되게 쉬워요. 근데 그 어떤 문제를 유니온 파인드 문제로 바꾸는 거, 모델링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니온 파인드를 써야 되는지를 알기만 하면 문제가 엄청 쉽게 풀려요. 그래서 그거를 유니온 파인드를 쓰는 그 각이라고 해야 되나? 각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그 상황을 아는 거가 어려워요. 그게 감춰져 있어서. 그래서 위에 있는 1, 2, 3번 제가 위에 적어 놓은 문제들은 유니온 파인드의 개념만 알면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나마 이거는 조금 응용되는 게 있어 가지고 조금 난이도가 어렵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로 다 풀 수 있는 내용이고, 제가 설명하는 그 유니온 파인드 각을 보기가 어려운 문제는 이런 애들? 이거는 조금 제가 도전 과제로 남겨 두겠습니다. 좀 어려운데 제가 유니온 파인드 스터디를 하면서 이 문제를 소개시켜 준 거라서 난이도가 조금 낮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니온 파인드를 사용해야 되는 문제임을 미리 알고 푸는 거라서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한번 꼭 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유니온 파인드를 잘 쓰시고 싶으면. 정말 재밌는 문제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이것만 볼게요. 두 번째 문제만 제가 어떻게 좀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 혹시 이게 웹페이지가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띄워 놓은 게. 백준 페이지. 어 여행가자 문제 한번, 제가 구현하는 거는 앞에서 소개를 다 했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인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에서 도시가 N개가 있어요. 도시가 N개가 있는데 도시가 N개가 있고 도시 개수가 주어지고 인접 행렬로 이렇게 도시의 연결성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도시 0번이랑 1번이랑 아니 그냥 도시 1번이랑 2번이랑 이어져 있다는 거고, 0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그래프 구현하면서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 이런 거는 다 살펴봤죠. 이건 인접 행렬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 그림을 어떻게 그리지? 자, 여기서 볼게요. 그냥 1번 도시, 2번 도시, 3번 도시가 있는데 010, 101, 01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1번 도시랑 2번 도시랑은 이어져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게 양방향 그래프라고 했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따로 표시를 안 할게요. 1번이랑 2번이랑 이어져 있고 3번이랑 2번이랑도 이어져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문제 마지막 줄에 나와 있어요. 그 경로가 나와 있어요. 1, 2, 3. 얘네들 갈 수 있는가? 갈 수 있죠. 너무 자명하죠. 연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1번이랑 2번이랑 이어져 있고 3번이랑 4번이랑 이어져 있는데 뭐 2번 도시 갔다가 3번 도시 갔다가 4번 도시 갈 수 있느냐? 안 되겠죠. 2번 도시에서 3번 도시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가 얘네들이 다 여기 주어진 게 다 연결만 되어 있다면 문제에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만 물어봤으니까 yes를 출력하면 되고, 만약에 얘네들이 다 연결이 안 돼 있다. 2, 3, 4 이런 애들이 다 연결이 안 돼 있다 하면 no를 출력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경로가 1번부터 n번까지 있으면 뭐 1번, 2번 합쳐져 있는지 체크하고 2번, 3번 합쳐져 있는지 체크하고 모든 경우를 다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얘네들만 체크를 하면은 경로가 이어져 있는지 안 이어져 있는지 유니온 파인드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유니온 파인드를 사용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제가 설명을 너무 못한 것 같은데
여기서 유니온 파인드가 어떻게 사용됐냐면 그래프의 연결성을 따질 때 네, 그래프의 연결성을 유니온 파인드로 지금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시를 들게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커넥티비티가 보장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더 빠르게 하는 거죠. 사실 유니온 파인드를 쓰는 거는. 인접 행렬로 쓰면요. n이 200이다. 잠시만요. 네. 인접 행렬로 찾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DFS를 매번 DFS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게 이런 걸 찾으려면 DFS나 BFS 같은 거를 하면 DFS, BFS 모두 다 그래프 탐색이 시간 복잡도가 배우셨겠지만 V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한번 탐색하는데 시간이 되게 근데 n이 작아가지고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유니온 파인드를 한번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유니온 파인드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예시인데 그래프의 커넥티비티를 체크하는 거를 유니온 파인드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집합 A라고 하고 이걸 집합 B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얘랑 유니온을 해버리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랑 연결돼 있으면 얘도 연결이 같은 유니온을 해버리면 되니까 사실상 직접 연결 안 돼 있는 얘랑 이 대각선으로도 뭔가 연결이 같은 그래프에 있다 이걸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접한 정점들끼리 유니온을 해버리면은 뭐 거리가 어떻게 되든 얘랑 얘가 A라고 치고 얘가 B라고 치면 find A랑 find B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얘네들은 서로 그래프상에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연결성을 체크를 할 때 유니온 파인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게 진짜 제일 전형적인 예시고 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쉽게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얘네 둘이는 한 번도 이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파인드를 하면은 여기 있는 원소랑 여기 있는 원소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파인드를 하면은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데 유니온 파인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유니온 파인드를 사용하려면 어떤 문제에서 서브셋 그러니까 부분 집합을 어떻게 잘 예쁘게 나눌 것인가 그거를 잘 체크를 해주시면 유니온 파인드를 사용하는 상황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신에 막 중간에 막 연결을 끊는다거나 이러면 유니온 파인드를 좀 사용하기가 힘들겠죠. 왜냐면 유니온 파인드에서 파인드를 하면은 아까 패스 컴프레션이라는 최적화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막 그래프 순서가 막 뒤죽박죽 그냥 한 집합에 있다는 것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튼 네.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은 유니온 파인드를 어디 쓰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추천한 이 그레이트 럼버시기는 얘는 꼭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풀어보시고 안 되면 해설을 참조하시든 아니면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푸는지 뭐 힌트를 드릴 수도 있고 솔루션을 드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는 아마 숄티스트 패스가 될 건데요. 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녹화는 끌게요.